마흔 넘어서도 나이값 못하면 투자에서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QLD는 2배고 TQQQ는 3배입니다. 그런데 3배를 쥐고도 하락장 오면 찡찡거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게임은 끝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아니라 책임을 3배로 키우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마흔이 넘었으면 이제 선택의 무게를 안고 가셔야 합니다. 부모님 탓을 하든 회사 탓을 하든 세상 탓을 하든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쓰셨으면 책임도 같이 드셔야 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나스닥이 오르면 내 실력 같고 떨어지면 세상 탓이 되는 순간 평생 계좌는 흔들립니다. QLD와 TQQQ를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QLD는 체류 시간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TQQQ는 속도를 붙이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속도만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TQQQ로 달립니다. 빨리 벌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시장이 한 번만 흔들리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팔고 다시 사고 또 흔들리고 결국에는 내 인생만 탓하게 됩니다. 마흔 넘어서 나이값 타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나는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TQQQ를 들고 가는 겁니다. 나는 감당 못한다. 그러면 QLD로 체류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둘 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정답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를 들었으면 흔들림은 내 탓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게 어른의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는 이렇습니다.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다. 나는 멘탈 강하다. 나는 20년 간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3%만 떠도 손이 먼저 나갑니다. 뉴스를 보고 심장이 먼저 뛰고 계좌를 새로 고침하고 누군가의 확신을 빌리러 다닙니다. 이게 마흔 넘어서 나이값 못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칭얼거릴 거면 아예 안 하셔야 합니다. 할 거면 칭얼거리지 않겠다는 마음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그 마음은 멋있는 다짐이 아니라 규칙으로 증명됩니다. 규칙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첫째, 역할을 나누십시오. QLD는 버티기, TQQQ는 가속. 둘째, 비중을 정하십시오. 비중은 실력 자랑이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잠이 깨면 비중이 과한 겁니다. 셋째, 매수 기준을 정하십시오. 그날 기분으로 사는 순간 이미 도박입니다. 넷째, 손절 기준이 아니라 대응 기준을 정하십시오. 레버리지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려갈 때 무엇을 할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스닥이 좋을 때는 QLD 중심으로 꾸준히 체류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면 TQQQ를 제한된 비중으로 얹습니다. 핵심은 제한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성공하는 사람은 예측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복구를 잘해서입니다. 하락은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복구하느냐가 전부입니다. 복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로 합니다. 설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수는 한 번에 끝내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풀매수하면 그 다음 하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분할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수익이 났을 때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났는데도 계속 들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탓을 시작합니다. 시장 탓, 운 탓, 내 인생 탓.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정리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비중을 복원하는 사람은 탓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게 어른의 투자입니다. 마흔 넘어서 나이값 타는 사람의 말버릇은 이렇습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수정한다. 반대로 나이값 못하는 사람의 말버릇은 이렇습니다. 시장이 나쁘다. 누가 그러더라. 원래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부모님이, 회사가, 환경이.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TQQQ를 선택해놓고 변동성에 놀라서 남 탓을 하면 그건 투자 문제가 아니라 태도 문제입니다. QLD와 TQQQ를 연결해서 현실적으로 한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나스닥을 따라가도 하락장에 계좌가 받는 충격이 다릅니다. QLD는 2배로 흔들립니다. TQQQ는 3배로 흔들립니다. 흔들림이 3배면 감정도 3배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TQQQ로 뛰면 계좌보다 먼저 인간이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인생을 탓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비싼 실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답은 간단합니다. QLD로 먼저 어른이 되십시오. 체류 시간을 만들고 흔들림을 견디는 근육을 키우고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먼저 완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TQQQ는
가속 페달처럼 쓰시면 됩니다. 가속 페달은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만 밟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뭐냐? 첫째, 현금입니다. 둘째, 분할 매수 계획입니다. 셋째, 비중 제한입니다. 넷째, 리밸런싱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TQQQ는 페달이 아니라 미끄러운 절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40이 넘었으면 인생에서 이미 수많은 패턴을 겪으셨습니다. 운동도, 다이어트도, 공부도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의욕은 빠집니다. 남는 건 시스템입니다. 투자도 시스템만 남습니다. QLD와 TQQQ는 종목이 아니라 시스템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도 내가 찡찡거린다. 그러면 종목을 바꿀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돈이 적은데 QLD나 TQQQ가 의미가 있나? 돈이 적을수록 더 의미가 있습니다. 돈이 적을수록 내 습관이 수익률을 압도합니다. 초기에 계좌를 키우는 건 정보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을 망치는 건 감정이고 감정을 망치는 건 무규칙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QLD만 하면 부자 되나? 부자가 되는 건 한 방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QLD는 오래 살아남게 도와줍니다. TQQQ는 오래 살아남는 사람에게만 속도를 줍니다. 순서가 바뀌면 사고가 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답은 미리 정하는 겁니다. 하락장이 오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장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을 끝내야 합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제일 큽니다. 나는 40 넘었고 지금까지 선택이 마음에 안 든다. 이미 늦은 거 아닌가? 늦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10살, 20살은 핑계가 됩니다. 30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40 넘어서도 핑계를 들고 살면 계좌도 인생도 그대로 멈춥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고르는 겁니다. QLD로 갈지 TQQQ로 갈지 둘 다 할지 무엇을 고르든 책임질 수 있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돈보다 먼저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계좌는 따라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40 넘어서 나이값 하는 투자자는 수익이 아니라 책임을 산다. QLD는 책임을 훈련시키고 TQQQ는 책임을 시험한다. 시험지 앞에서 찡찡거리면 떨어집니다. 조용히 풀면 붙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